한 주에 하나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 생활. 안녕하세요. 정태영입니다. 오늘은 양지환 연구원님과 함께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죠? 안녕하세요. 네. 그새 까먹고 계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봬요. 네, 제가 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만큼 또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궁금한데. 네, 오늘은 CJ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이요? 뭐 잘 아실 겁니다. 네. 대한민국 택배 점유율이 50%를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인터넷에서 쇼핑을 많이 하면은 대한통운 기사분들이 많이 오시죠. 저희가 이제 택배 왔다고 하면 너무 기뻐서 다 달려가는 그 운송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CJ 대한통운 말씀드리면 대한통운은 이제 1930년에 조선 미국 창구 대사로 설립이 됐고요. 네. 지금 약 한 90년이 넘어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1963년에 이제 대한통운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명을 바꿨고, 네. 그 이후에 한때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갔다가 네. 금호 아시아나그룹에 한번 인수가 됐다가 네. 금호그룹이 어려워지면서 2012년에 CJ 그룹에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CJ 대한통운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지금 1930년이면 뭐 만주사변이. 그렇죠. 일제시대 네. 때부터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통일되면 네. 뭐 북한에 뭐 대한통운이 갖고 있는 네. 땅들이 많이 있다. 아!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조선 미국 창고 주식회잖아요. 네. 주식회사 하다 보니까 일단 각 그 역사 네. 주변에 뭐 창고 부지 이런 네. 것들이 대한통운이 이전에 네. 갖고 있었는데 지금 네. 이제 분단돼 있으니까 근데 뭐 이거는 뭐 사실 뭐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북한에 가면 대한통운 땅들이 역사 주변에 있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9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함께 했던 것 같은데 택배 물류업 이외에도 또 다른 것도 하나요? 네, 대한통운이 이제 하는 사업들은 크게 이제 5가지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는 컨트랙 로지스틱스. 네. 이게 계약 물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삼자 물류를 해준다. 남이 그 물건을 배송해준다. 그러니까 택배는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 혹은 이제 홈쇼핑 업체들, 네.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소비자들한테 가는 거지만 계약 물류는 이제 기업과 기업 간에 이런 어떤 물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대한통운이 책임지고 컨테이너로 실어서 옮겨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택배. 택배 쪽이 대한통운 뭐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포워딩이라고 해서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뭐 지난번에 공부했던 네. 흠이라는 컨테이너 선사가 있는데 네. 흠이 아무 하주하거나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직접 계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량이 되는 하주들하고 거래를 하고 네. 이제 뭐 한 컨테이너 박스를 실을 수 없는 그런 조그만 보따리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항공을 통해서 항공 화물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하주들도 있고 네. 근데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한통운 같은 포워딩 업체를 통해서 네. 제가 몇 월 며칠 날 미국에 이런 물건을 보내려고 하는데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뭐 컨테이너를 잡아주시고 네. 모님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 이제 위탁해서 그런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하는 걸 포워딩이라고 하거든요. 네. 대한통운 이제 항공 포워딩, 해상 포워딩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글로벌 쪽이 있는데요. 이거는 대한통운이 그동안 2013년부터 네. 사실 한 2018년까지 네. 계속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 쪽의 포워딩 업체 네. 혹은 물류 업체들을 인수해서 대한통운 이제 연결 매출이 그때까지는 뭐 한 3, 4조 정도에서 지금 한 10조가 넘어가는 10조요? 정도. 예, M&A를 통해서 많이 확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또 사업 부문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항만 관련해서도 또 그렇죠. 항만 하역 서비스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컨테이너나 벌크 이런 부두에 이제 선석을 가지고 네. 뭐 하역 작업, 선적 작업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CJ 건설. 건설이요? 건설이라고 하면은 뭐 아파트 뭐 이런 것도 네. 짓겠지만 CJ 그룹의 뭐 물류 창고라든가 네. 아니면은 제일제당의 어떤 공장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CJ 또 유명한 골프장 라인브리지 이런 골프장과 리조트 이런 것들을 공사를 이제 담당하는 건설 부문 이렇게 5개의 사업 부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단편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CJ 대한통운 하면 뭐 택배, 물류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양한 사업군을 하고 네, 있네요. 우리나라 뭐에서 제일 가는 물류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는 저에게 조금 더 와닿는 이 택배 사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2020년에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2020년에 그 택배 물동량이 네. 2019년 대비 전체 시장이 한 21% 정도 성장했고요. 대한통운은 한 27% 정도 와. 물동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택배 상자가 약 한 33억 박스. 33억이요? 네,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 절반은 대한통운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한 7에서 8% 정도 네. 택배 시장이 성장한다고 보고 있고 네. 대한통운은 한 18억 박스 이상 이렇게 할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코로나 수혜주네요. 네, 근데 수혜주인데 이제 물량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기사분들이 과거에는 하루에 한 250박스 정도 처리를 하셨다고 본다면 작년에는 막 300박스 이상. 네, 뭐 많을 때는 400박스. 특히 이제 뭐 박스만 그냥 집 앞에 배송하시는 게 아니라 네. 터미널에 가서 기사분들이 그 상자를 다 이제 또 본인 지역 거를 분류하셔서 네. 상자를 이제 차에다 다 상차를 하시고 출발하셔서 이제 본인 맡은 지역에 뭐 박스를 배송하시고 네. 하면 이제 업무가 종료되는데 이게 이제 워낙 박스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분류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배송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이 운송 업체 이제 CJ 대한통운에서도 이런 대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작년에 정부하고 회사하고 이제 택배 기사분들 다 모여서 이제 대책 마련을 이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네. 올해부터 뭐 분류 인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겼고요. 네. 대한통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000명 정도 분류 추가로 투입을 하기로 했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택배 가격도 조금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제 분류 인력 충원에 따라서 대한통운이 연간 부담해야 되는 인건비가 약 한 6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한통운이 이거를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약 박스당 250원의 단가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기준으로 대한통운의 택배 단가가 평균 한 2,000원이 조금 안 되는데 네. 250원이면은 한 12% 정도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폭의 인상이었고요. 뭐 이게 100% 반영된다고 보진 않지만 네. 그래도 한 80% 정도만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2분기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다시 이제 우려했던 부분은 인건비 상승에 대한 충당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조금 우려를 했는데 네. 택배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18억 박스가 100원이 올라가면 네. 1,800억이 매출이 늘어나거든요. 네. 200원이 올라가면 3,600억이 올해 연간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물론 이게 대한통운에 다 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은 기사분들한테 가고 대한통운에 오는 부분들 중에서 일부는 또 이제 분류 인력 네. 그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대한통운이 이제 인마이 포켓 이만. 하는 거다. 그래서 2분기부터 네. 사실 실적이 되게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사실 1분기 때 이런 단가 인상이 있기 전에 이미 네. 인력을 많이 충원을 하다 보니까 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에 못 미쳤어요. 네, 기대에 못 미쳤고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횡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적기다. 찬스다. 그런 거죠. 그렇군요. 횡보하고 있지만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되는 게 그렇죠. 지금이 바로 적기다. 적기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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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얼마 전에 네이버가 3대 주주로 또 CJ 대한통운에 들어왔어요. 네, 이제 뭐 그 유통 업체들 간에 사실 이 배송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직접 배송 그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넘버원 네. 택배 회사인 대한통운과 손을 잡았다.
넘버원과 넘버원이 손을 잡았네요. 그렇죠. 쿠팡이 지금 워낙 공격적으로 확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이버 입장에서도 뭐 자동화된 배송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거기에 뒤늦게 투자하려고 하면 너무나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제일 잘하는 회사가 누구지? 라고 보고 CJ 그룹하고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풀필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풀필먼트 센터라는 게 이제 사실 아마존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아마존이 처음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점에 어느 스테이트에서는 어떤 상품이 많이 팔려나가더라. 이런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존이 하는 게 곳곳에 풀필먼트 센터를 짓고 네. 거기에 미리 그런 주문이 몰릴 만한 상품들을 네. 갖다 놓고 아. 그러면 주문을 함과 동시에 그 배송센터, 풀필먼트 센터에서 바로 이제 배송이 시작되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이제 아마존의 이 풀필먼트 센터를 벤치마크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선두에 대한통운과 네이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곤지암에 이제 메가허브 터미널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작년에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그런 풀필먼트 센터를 대한통운이 2개를 더 임대하거나 어쨌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더 또 확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풀필먼트 사업을 하게 되면 대한통운 입장에서 좋은 게 뭐냐면 네. 택배 단가에는 배송 비용, 네. 기사분들이 배송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간선 비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사분들 중에서 일부 이제 업체들하고 네.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내가 소비자한테 박스를 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돌아와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들한테 가서 그 물건을 아. 터미널에다 갖다 주는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수익을 창출하시는 기사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이제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배송하는 단가는 한 800원. 네. 간선 비용으로 이제 업체에서 터미널에 갖다 주면 600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풀필먼트 센터를 하게 되면 네. 그게 대한통운이 기사분들한테 지급했지 않습니까? 약 600원 그렇죠. 정도를. 근데 그게 없어집니다. 오. 네, 이건 풀필먼트 센터를 하게 되면 네. 네이버의 특정 브랜드의 어떤 그 업체들이 창고에 네. 그 물건들을 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창고에 대한 임대 네. 수익도 있을 수 있고 간선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네. 더 빨리 네. 배송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서 배송 서비스가 좋아지는. 그렇군요. 네. 앞으로 이 풀필먼트 사업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 더욱더 주가가 또 그렇죠. 오르겠네요. 지금은 뭐 사실 작년에는 뭐 이쪽이 사실 매출이 상당히 미미했고요. 근데 올해부터 어느 정도 이제 의미 있는 숫자들이 네.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 올해는 뭐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내년이 되면 3,000억 원 이상. 뭐 향후에는 뭐 이제 조 단위의 어떤 그런 매출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익성도 앞으로 점점 좋아진다. 이 조단위 얘기하셨을 때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던 매출이 생기는 거니까 어떤 성장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연구원님 저희가 이쯤에서 좀 짚어가야 될 게 우려해야 될 사항도 한 번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우려해야 될 사항은 일단 주가가 안 움직일 가능성 이런 부분들인데요. 가장 큰 리스크네요. 그게 네.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큰 뭐 기회 비용이 되니까 사실 택배 업체들이 뭐 지난 몇 년 동안 단가를 많이 올린다고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 네. 택배 단가를 정상화시킨다고 했었지만 실제로 YOY로 움직인 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한통운이나 다른 뭐 업체들 다 모두 일괄적으로 뭐 박스당 250원, 뭐 10% 이상 단가를 인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과연 이렇게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그 의심 섞인 눈초리로 지금 맞아요.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다라고 생각을 찐이다. 합니다. 네, 그래서 1분기 실적 부진, 그다음에 2분기 단가 인상을 했지만 이게 진짜일까라는 그런 약간 우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지금 거의 이제 17만 원에 그냥 딱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저희는 분기 1,000억 원 이상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점 한 7월 정도부터는 네. 대한통운 주가가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믿어보시죠. 한번 믿어보시죠. CJ 대한통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지열 연구원님과 함께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번에도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생활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